오늘은 성공 철학서의 바이블, 경제 서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거의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책이죠.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라는 소개로도 자주 불리는 책입니다. 다만 판매량은 판본과 출처에 따라 다르게 언급되기도 해서 어떤 곳은 수천만 부, 어떤 곳은 1억 부 이상을 말하기도 하는 등 표현이 엇갈리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계발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책 중 하나라는 평가는 꽤 일관되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단순히 부자 되는 법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잠재의식이 현실을 출력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훌륭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준 하나로 꿰뚫게 됩니다. 셋째,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을 오늘 밤부터 실행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잠재의식 세팅 루틴을 드립니다. 종이에 쓰는 한 장 계획, 자기 암시 한 문장, 그리고 내일의 행동 하나로 끝나는 방식이죠. 이걸 놓치면 책 읽고도 또 좋은 말이네에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끝까지 따라오셔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원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기자로 활동했고 스스로는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 큰 전환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의 비밀을 보통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취지로 수십 년에 걸쳐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의 이력과 카네기와의 만남, 대통령 자문 경력 같은 부분은 논쟁도 있고 사실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섞여 있다는 점은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완벽한 인물이었느냐가 아니라 이 책이 수많은 사람의 머릿속 운영체제를 바꿔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결핍이 많았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 버티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 한쪽이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이 자꾸 올라오는데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책에 깊이 들어갔고 매년 100권 이상 읽다 보니 어느새 500권 가까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그릇의 크기에 따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무섭도록 정확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책은 잠재의식을 분위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살아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생각이 결합되는 순간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채고 그것을 무한지성으로 번역해 보낸다고 말하죠. 이 무한지성은 예감, 통찰이 번뜩이는 순간처럼 논리를 뛰어넘는 사고 과정까지 포함해 설명하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잠재의식은 농담을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다. 잠재의식에 확실한 아이디어를 심으면 잠재의식이 그 아이디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확실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심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는데 나는 부자다를 100번 외우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부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잠재의식은 그 아니잖아를 더 선명한 신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미신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즉,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전환 장치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서 이미 결론을 낸 방향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걸 뻔한 말이라고 치부하면 이 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삶이 내가 요구한 만큼만 돌아온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책 속에 제시 벨 리튼하우스의 문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인생은 청한 것만큼만 주는 정확한 고용인이다. 내가 얼마만큼 삭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이 기꺼이 내줬으리라는 사실이다. 이 문장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생기는 자리에는 늘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감정 과잉의 결심이 아니라 기록된 결심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계획을 글로 쓴 순간 무용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 문장 하나로 오늘 영상값은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열망을 마음속에만 둡니다. 마음속 열망은 늘 변명과 타협에 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글로 적힌 열망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그 종이를 보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종이에 딱 4줄만 쓰면 됩니다. 첫째, 진짜로 원하는 목표. 둘째, 그 목표를 위해 기꺼이 지불할 대가. 셋째, 이번 주에 실행할 가장 현실적인 행동 하나. 넷째, 매일 읽으며 잠재의식에 심을 자기 암시 문장 한 줄.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한다. 이번 주 행동은 무엇이다. 나는 이미 뭐뭐한 사람처럼 선택한다. 이때 마지막 문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써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돈이 들어온다 라는 말보다 나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결과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는지에 따라 선택과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예전에 다뤘던 네빌 고다드의 메시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가 관념이 현실을 설계한다는 방향으로 말했듯 결국 핵심은 내 안의 결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가 남죠. 여기서 나폴레온 힐은 다시 실전으로 끌고 옵니다. 그는 자기 암시를 말합니다. 자기 암시는 거창한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문장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암시는 내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의 방향을 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훨씬 강해집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잠재의식은 먼 미래의 약속보다 오늘의 선택에 더 잘 반응하죠.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진짜로 바꾸는 건 현실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재의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리더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갑자기 리더십 이야기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는 혼자서 지켜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는 결국 사람과 관계, 조직과 협력, 그리고 신뢰의 형태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면 아무리 공들여 쌓아 올린 부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렌 베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관리자는 일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사람이고 리더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리더십은 능력 이전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유능함은 때로 조직을 망치는 방향으로도 발휘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리더의 덕목 11가지를 보시면 사실 다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자기 통제와 책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자제력, 정의감, 확고한 결심, 명확한 계획, 보상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 매력적인 성격, 공감과 이해, 디테일 파악, 책임 감수, 협력. 이 리스트를 가만히 보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이 잘하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힘만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리더의 10가지 특성도 보죠. 조직력의 부재, 거드렛 일을 꺼림, 아는 것에 보상받으려 함, 따르는 사람을 경쟁자로 두려워함, 상상력 부족, 이기심, 무절제, 불성실, 특권 집착, 지위 집착. 이것도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리더의 시선이 일이 아니라 자기에 꽂혀 있을 때 조직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강력한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는 것에 보상해주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에 보상해준다. 이 문장이 오늘 직장인에게 얼마나 현실이냐면요. 회의에서 말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은데 그 사람이 있으면 일이 굴러갑니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도 결국 잠재의식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행동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말투, 결정 방식, 사람을 보는 눈은 전부 오래된 내면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최초의 그리고 가장 큰 승리는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아에 굴복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굴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통제 욕구, 인정 중독, 비교의 불안 같은 것들이죠. 리더가 흔들리는 순간이 딱 그겁니다. 성과가 흔들릴 때가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사람으로 덮으려 할 때 흔들립니다. 부하를 쪼고, 통제하고, 불신하고, 결국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럼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나폴레온 힐의 리스트를 오늘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문제를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나는 감정을 의사결정의 핸들로 쓰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을 키우는 게 아니라 팀의 능력을 키운다. 나는 내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옳은 일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다. 이게 리더의 품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전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벨크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가 잠재의식과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위스의 조르주 드 메스트랄은 사냥을 다녀와서 옷과 강아지 털에 잔뜩 달라붙은 독고마리 씨앗을 보고 집요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의 생활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관찰이 찍찍이라는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름도 프랑스어 블루르와 크로셰를 합쳐 벨크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가 그날 하루에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생각을 놓지 않았고 관찰을 습관으로 만들었고 결국 기술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R2A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하고 연관시키고 동화시키고 적용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연관을 붙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결국 행동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바로 이 반복된 적용을 통해 새로 써집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반복해서 심어온 생각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선택이 되고,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강한 자, 꾀바른 자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빠르든 늦든 마침내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이 문장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게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만 해보시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밤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오늘 했던 선택을 하나만 적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적죠. 그리고 그 선택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했는지 체크합니다. 그 다음 자기 암시 문장을 한 줄만 씁니다. 나는 내일 뭐뭐한 사람처럼 결정한다 라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문장대로 행동 하나만 합니다. 매일 한 통을 미루지 않는다. 후배에게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준다. 회의에서 남 탓 대신 해결책을 한 줄로 말한다. 이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큰 결심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작은 반복에 굴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에 가장 중요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말로 이 책이 단순한 부자 되는 지침서가 아니라 인생의 지침서로 불릴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채널을 더 깊고 좋은 이야기로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줄 요약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운이 아니라 당신이 반복해서 믿어온 생각의 총합이다. 감사합니다. 인생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